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제네시스 고성능 브랜드 마그마가 첫 번째 차를 출시했습니다. GV60 베이스로 설계가 돼서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출력만 보면은 650마력이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무려 3.4초라고 그래요. 최고 속도가 264km. 거기에다가 디자인 진짜 괜찮아요. 너무 멋있죠. 전폭도 더 넓어졌고 뒤에 에어로다이내믹을 위한 이 윙도 달려있어서 훨씬 더 멋있어졌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컬러가 정해졌습니다. 현대가 M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약간 하늘색 이렇게 갔었는데 제네시스는 이 오렌지 색상으로 시그니처 컬러를 정했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출력도 좋고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풀옵션을 고르니까 1억 300만원? 와 잠깐만,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도 완전 높아졌는데 새롭게 나온 고성능 GV60 마그마는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외관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면요, 제가 예전에 중국 모터쇼에 갔을 때도 이미 컨셉 디자인은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때 영상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달라진 게 거의 없죠. 컨셉에서 적용됐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조금 달라진 거라고 하면 일단 램프가 MLA로 바뀌었고요. 범퍼가 있는 이 그릴 부분이 조금 더 촘촘하게 되어 있는 정도? 요 정도만 바뀌었네요. 근데 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파란색 번호판을 장착하잖아요. 마그마 오렌지 색상을 고르고 파란색 번호판이 달린 걸 보면은 이게 뭔가 언밸런스해. 그러니까 차체 색상이 오렌지인데 푸르스름한 번호판이 달리니까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법인 번호판, 이 초록색 번호판을 한번 넣어보면은 요것도 조금 애매한데, 파란색 번호판, 법인용 초록색 번호판이 이 마그마 오렌지 색상이랑 맞물리게 되면 뭔가 매치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바디킷 같은 거 추가로 달려있고, 무엇보다 휠 디자인이 굉장히 컨셉카에서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휠은 컨셉카에서만 적용된 거였고 실제로 휠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GV60 마그마가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견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 PE 시스템인데, 이 PE 시스템을 보면은 배터리가 84kWh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준대형급이 아니면 대부분 84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배터리마다 언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모두 다릅니다. 지금 GV60 마그마에 들어간 배터리는 4세대 배터리를 사용한 거예요. 배터리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성능도 그만큼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충방전에 대한 것들이 개선됐다고 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이런 모델에서도 급속 충전을 할 때 속도가 정말 빠르게 되니까 정말 중요하긴 한데, 고성능 전기 모델에서는 이 충방전 속도가 개선된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들 대비해서 무게가 훨씬 무거운 편이잖아요. GV60만 보더라도 공차 중량이 2.2톤 정도가 돼요. 비슷한 차급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싼 준중형 SUV가 공차 중량이 1.5톤인 거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편이죠. 이러다 보니까 가속 성능이야 모터 출력으로 그냥 치고 나갈 수가 있다지만 중요한 건 감속이겠죠. 모터스포츠에서 가속만큼 중요한 게 감속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순수하게 이 브레이크 성능만 가지고 이 무거운 차를 감속시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에 과한 열이 발생하게 되면 몇 번 정도는 버텨주지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 이 디스크가 과한 열로 변형이 되면서 제대로 된 감속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브레이크 성능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회생제동을 강하게 사용해 왔죠. 이게 바로 무거운 전기차가 배터리 성능에 따라서 얼마나 브레이킹 성능이 극대화되냐, 이게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성능 전기차들은 서킷이나 이런 특정 상황에서는 강하게 가속하다가 강하게 감속하는 이런 일들이 몇 분 안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강하게 가속할 때는 한 480kW 부스트 모드를 낼 때 이 정도 출력이 나오죠. 이럴 때 대략 배터리의 한 5에서 60레이트에 해당하는 출력을 순간적으로 냈다가 회생제동으로는 또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배터리의 열이 정말 심각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오닉 5N을 가지고 서킷을 뛰었을 때 고성능 모드로 놓으면 배터리 온도가 한 50도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었어요. 보통 배터리가 제 성능을 내려면
보면 한 20에서 30도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50도 정도면 이 배터리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열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배터리의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능 전기차에게 있어서 배터리 열 관리 그리고 회생제동, 브레이크 성능까지 엮이게 되면 얼마나 배터리 성능이 좋아야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여튼 이 열 관리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번의 가속 감속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현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요 84kWh 배터리로 얼마나 주행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1회 충전 주행 가능한 거리가 복합 346km라고 해요. 조금 짧죠? 예, 실제로 아이오닉 6N이나 5N 같은 고성능 차량들을 구매해서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주행을 하고 인증을 해보면은 딱 요 정도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정말 저처럼 한 겨울철에 막 히터 틀고 서울에서 뭐 15km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이런 주행 거리를 반복하게 되면 300km도 못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고속도로를 자주 주행한다 라고 하면은 한번 충전했을 때 한 400km 정도는 무난하게 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이오닉 5N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뛰었을 때 400km를 조금 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적혀있는 출력이겠죠. 478kW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610마력 정도를 발휘하다가 오버부스트 기능을 쓰면 잠깐 동안 650마력을 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50마력을 냈을 때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초, 그리고 2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9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슈퍼카급이라고 하면은 10초 이내 정도를 산정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고성능 전기차들이 10초대 초반, 그리고 비슷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애들이 한 12에서 13초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반 가속은 그렇게 미친 듯이 빠른 편은 아니고 이 중고속에서 꽤 빠르게 가속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보면 뭐 VGS, ELSD 이런 기능들이 기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VGS는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처럼 움직일 수 있게 약간 기믹 같은 기능이고, 그리고 LSD 같은 경우는 차동기어 제한 장치라 그래서 이 코너링 같은 곳에서 양쪽 바퀴의 토크라든지 이 출력을 다르게 적용을 시켜서 코너링을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됐다 라고 하는데, 이제는 차값이 거의 1억 정도에 달하는 만큼 에어 서스펜션의 선택지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요게 빠져 있습니다. 단순히 승차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스포티한 차량에도 에어 서스펜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고의 높이 조절을 통해서 이 에어로 다이내믹을 조금 더 유지하고 바닥에 좀 더 붙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기능들이 충분히 좋게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진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으로는 외장 컬러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매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70만원, 이 주황색 마그마 오렌지는 100만원 추가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구매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 마그마 오렌지를 고를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길 가다가 딱 봤을 때 아 뭐야 그냥 GV60이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이 마그마 오렌지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휠 타이어인데 기본적으로 27535에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퍼포먼스에 좀 몰빵했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뒤쪽 타이어를 조금 더 광폭으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스퀘어 사이즈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휠 옵션 사이즈가 동일하고요. 여기에 캘리퍼가 마그마 오렌지 색상으로 들어가냐 아니면 그레이 매트로 들어가냐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밝은 색상의 톤을 고른다 라고 하면은 마그마 색상이 들어가 있는 캘리퍼를 고르면 되고, 조금 어두운 색, 뭐 그레이라든지 검은색이라든지 요런 외관 색상을 고르게 되면 요 매트 색상의 그레이를 고르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여기에 370만원 정도 옵션을 고르게 되면 경량 단조 휠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제가 산다 그러면 그냥 마그마 색상 들어있는 주조 휠을 고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스티치 색상을 오렌지냐 흰색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네시스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냥 이런 것들을 기본화했어요. 원래 제가 중국에 가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컨셉카에서는 이 레카로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냥 버킷 시트라고 하더라도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 사양들을 넣는 거에서는 저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선택 옵션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옵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빌트인 캠, 주행 보조, 뭐 뱅앤올룹슨 사운드 기능 요거까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사운드 기능만 하더라도 VGS 같은 가변 사운드가 들어간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스피커가 좋아야 돼요. 기어를 변속하는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기어 변속을 안 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풀로 밟으면 이 RPM이 레드존을 계속해서 다다다다다다 치잖아요. 그런 극적인 사운드 연출을 하려면 스피커 성능이나 개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 같은 것들을 기본 옵션으로 적용한 건 저는 좋아 보여요.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하면은 실내 매트라든지 아니면 차량 보호 필름 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기본 옵션들이 적용이 된 거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는데 선택 옵션으로 썬루프 같은 것들은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아이오닉 5N이나 6N 같은 차량들은 와이드 썬루프나 비전 루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GV60 마그마는 옵션으로도 선택을 못한다는 게 뭔가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여튼 이렇게 풀옵션으로 했을 때 나오는 견적이 3.5% 개별 소비세를 적용하게 됐을 때 한 1억 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와, 이게 1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비싼 느낌이 좀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럭셔리 모델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만 그래도 1억은 조금 뭔가 비싼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만약에 제가 이 GV60 마그마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해서 구입을 하기보다는 기본 모델에다가 마그마 색상 100만원 옵션 딱 하나 넣어서 9,757만원 요 정도에 뽑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GV60 고성능 마그마가 어느 정도의 가격대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딱 봤는데 이 가격대를 보고 나니까 약간 그 돈씨가 생각이 나죠. 이게 내가 이 GV60 마그마를 과연 1억을 주고 뽑을 만한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테슬라가 고성능 모델 퍼포먼스 뿐만 아니라 전체 모델 3, 모델 Y의 가격대를 인하해 버렸죠.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5,999만원으로 가격이 1,000만원 정도가 확 내렸어요. 우리가 GV6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한 9,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모델 3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6,000만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준중형 SUV의 럭셔리 모델 그리고 준중형 세단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대략 한 4천만원 정도가 나버리면 GV60을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심지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가 제로백이 4초대 정도가 나오는데 가격이 5,999만원이에요. 정말 만약에 퍼포먼스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성능도 좋아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더 높은 편이에요. 심지어 미국 기준으로 따져도 모델 Y 퍼포먼스가 57,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8,500만원 정도잖아요. 심지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중형으로 들어가고 GV60은 준중형으로 잡힙니다. 급도 하나가 커지는데 가격 차이가 1,000만원 정도가 나는 거예요. 물론 고급감이라든지 기믹 기능 아니면 서킷에서 돌 때 좀 더 잘 돌아나간다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고성능 모드를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잘 아는데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GV60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자동차 브랜드가 스포티한 자동차를 적자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만드는 이유는 분명해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리딩이라든지 고성능으로 개발한 후에 일반 양산형 차량에다가 기술이 차츰차츰 적용이 된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까지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의 첫 번째 고성능 브랜드 GV60 마그마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게 됐는지 한번 알아봤는데 성능이나 고급감, 디자인 이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쉽사리 선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